네, 안녕하세요. 서우 전문가입니다. 7월 16일 11시 늦은 시간이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고 있는데, 자, 오늘은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은 상당히 좀 답답할 거로 좀 보고 있어요. 왜죠? 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러 이제 유튜버 포함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에서 많이 말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왜 7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고 있는 것이냐? 자, 이 부분이 가장 좀 답답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고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인데, 자,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좀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답답한 주주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핵심은 이겁니다. 자, 디데이가 있는 이런 테마를 공략을 할 때는 항상 그 전에 재료 소멸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략에 꼭 넣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FDA의 승인을 앞두고 주가가 하락한 이제 HLB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자, 다른 종목을 안내드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테마는 돌고 도는 거고 재료는 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HLB가 허가를 받을 예정이었던 5월 16일이었고 자, 고점이 언젠가요? 3월 말이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4월 말이었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5월 16일 허가를 받게 되는 예상되어 있는 날짜. 자, 물론 이때는 보완 요청이 나왔기 때문에 하한가를 갔습니다만 그 보완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5월 16일에 허가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5월 15일이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날이었죠. 자, 그러면 가장 기대감만 먹고 나온다 하더라도 5월 16일이 발표라면 그 전날인 5월 15일이 기대감이 클 텐데 왜 주가는 그 전에 고점이 나왔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패턴이 이래요. 자, 두 번째가 여기였습니다. 4월 말.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적용을 해볼 텐데요. 보세요. 자, 7월 17일이 예정일이었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연장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고점이 언젠가요? 자, 7월 10일이었습니다. 7월 10일. 결국엔 D-Day가 이날이라면 일주일 전인 7월 10일이 고점이었다 이겁니다. 자, 대부분의 재료는 당일로 가까워질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왜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예비 매수자가 있습니다. 예비 매수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7월 15일, 7월 16일 이때 들어올까요? 그 전에 들어와서 기대감을 먹으려고 하겠죠.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정작 D-Day로 가까워질수록 예비 매수자가 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들도 재료 소멸을 걱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가장 힘든 건 누굴까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는 주주님들이죠. 자, 희노애락이 항상 있다가 주가는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상승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를 거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체코 원전 수주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7월 26일로 연장이 돼서 다시 약 2주일까지는 좀 안 될까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7월 16일 나온 내용이죠. 자, 26일까지 2주 정도 미뤄질 수가 있다. 자, 권한 행사의 기한을 미뤄달라. 이게 무슨 권한이냐면 자, 지금 한수원하고 EDF가 막판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 한 곳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곳을 빼면 나머지 한 곳이 자동으로 승리가 되겠죠.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한 곳을 배제하는 권한을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2주만 미뤄달라.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재료 소멸이 안 된 거네요. 그쵸? 자, 한수원이 100% 수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항상 이기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만 먹고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최소 50% 혹은 그 이상 70% 정도 줄인 다음에 나머지 물량만 홀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지금 2주 가까운 시간, 정확히 말하면 한 열흘이라고 할게요. 1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안에 전략을 새로 세워놔야 된다. 자, 그렇다고 물타기를 지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은 안 됩니다. 왜냐면 자, 열흘이라는 시간이 다시 더 길어졌는데 그 안에 체코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이게 있으려면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 고점, 단기 고점이 얼마죠? 22,000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보고 사도 늦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는 위치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다시 열흘이라는 시간이 연장된 만큼 다시 기대감이 불러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면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매수 대기 혹은 추적 관찰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아예 길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장기 투자로. 그런 분들은 지금 재료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재료가 이 유스케일 파워거든요. 자, 이건데 이게 이제 51조입니다. 대략. 자, 그러면 체코 원전이 40조고 유스케일 파워가 51조이기 때문에 이게 더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큰 재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진 않고 실제로 이제 유스케일 파워가 훨씬 큰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시장은 신선한 거, 또 새로운 거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다. 체코 원전 40조 이거 대형 원전이라서 물론 이제 수주 건이 좀 크긴 합니다. 규모가 크긴 합니다만 대형 원전은 그렇게 새로운 재료가 아니다. 적어도 SMR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 원전을 대표하는 혹은 글로벌 이제 강대국 중에 이제 1등 국가인 미국이고요. 여기서 신기술을 상업화하는 그런 과정이다. 자, SMR이 가장 빠른 나라는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26년에 상업화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지금 늦었다고 계속 빨리빨리 하자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우리 코리아, 팀 코리아가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지분 투자도 했고 어차피 MOU도 체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재료가 가장 클 거로 보이고 이게 말미가 9월 26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재료가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6일까지여까지 이날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8월이나 적어도 9월 초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죠?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하려는 게 분할합병입니다. 이 분할합병의 최대 수혜가 누굴까요? 자, 최대 주주 일가가 제일 수혜입니다. 자, 최대 주주 일가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댓글로도 막 욕 달아주시는데 좀 심한 욕은 저희가 욕 가려놓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최대 주주가 수혜를 보는데 과연 분할합병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이 2890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가격보다 밑에 있으면 합병을 반대를 하겠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2만원인데 누가 2만원에 시장에다 팔겠어요. 회사 보고 사가라고 하겠죠.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29,900원 밑으로 빠지면 분할합병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한도가 6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천억보다 많이 나오지 않으려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코 이슈는 이제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어쩔 수가 없고 이거는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대응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편향이 빠지거나 확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이슈는 유스케일 파워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긴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안에 빠르면 1개월에서 2개월, 그쵸? 이 정도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다릴 수 있다면 지금 너무 공포에 휩싸일 필요 없고 투매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또 무엇보다 29,000원 밑으로 빠지면 매수하는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오늘 23,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21,000원이면 3%에서 4%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최대주주 일가의 지금 욕먹을 행동을 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일가의 계획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결국 내 계좌는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2년, 3년 보유했는데 겨우 나보고 29,000원에 지금 나가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이것보다 9월 10일이 더 빠를 겁니다. 반대해서 표시를 할 수 있는 9월 10일이 더 빠르기 때문에 꼭 우리는 계좌를 지킬 만한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안에 유스케일 파워 재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자. 저도 마찬가지로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체코 이슈가 다시 부활을 한다면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대신 이번에 디데이가 7월 26일인 만큼 적어도 7월 20일 정도 안에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요거 유스케일 파워를 기다리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인데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기 매매방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 단기 매매방 안내 간단히 좀 드릴 텐데, 자, 하루에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딱 두 종목 공략을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보통 2%에서 3%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 돼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손절도 마이너스 3%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최근에 수익 본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들어오시면 다 지난 내용들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실 분 50분에서 100분 정도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되면 매수 매도가 어렵기 때문인데, 자, 여기 링크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 제가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큰 재료 유스케일 파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 지금 루마니아, 스웨덴 남아있는 거, 또 기타 뭐 튀르키예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액면이 아니죠. 분할합 비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장기 투자보다는 자, 이거 혹은 체코 이슈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는 거,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는 거, 이거를 반복하는 게 좋은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